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는 해가림 시설 볼게요. 그리고 우리 해가림하고 축사 남았지만 시설에서 또 보셔야 하는 게 중복보험이죠. 이번 다음 강의는 중복보험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가림 시설. 지난 강의에 제가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은 1과목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해가림도 마찬가지죠. 가능성으로 따진다면은 해가림이 1과목 내용,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그쵸? 자,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음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물음을 먼저 볼게요. 목재, 철재, 해가림 시설 각각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해가림 시설이 전체가 다 하나의 시설이며 재료는 전부 다 목재로, 이게 철재가 아니라 목재로 가정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자, 1과목 문제네요. 일단 여러분들 해가림 하면은 물론 우리 시설보험금 4단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해가림 하면은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거, 그쵸? 이제부터는 시가평가하고 비례보상이 나옵니다. 시가로 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얘는 수리복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 시가. 그리고 일부 보험이 존재하니까 비례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례보상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가입금액, 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래요. 시가로 계산한다? 뭐 제조달가액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하라는 얘기죠. 네. 자, 감가를 한다? 이게 뭐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년 감가율에 1년에 몇 %씩 잔가율 20%를 기준으로 경과 년수를 적용하죠. 자, 이 경과 년수를 우리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했지만 해가림이든 축사든 또 비가림에서 수리복구 안 한 경우에 감가를 적용하든 나머지는 전부 다 연 단위죠. 월은 무시합니다. 년 미만 월은 무시해라. 그래서 아마 이론서의 예시가 1.1년 6개월은 1년으로 한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경년 감가율은 우리가 아는 대로 1 마이너스 잔가율 20% 0.2 나누기 내용연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가림 시설은 일단 재료 자체가 목재와 철재가 있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목재. 아예 그냥 심플하게 암기하세요. 1과목에 해가림 시설의 감가상각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재 같은 경우에는 경년 감가율이 몇 퍼센트? 13.33%. 물론 1-0.2 내용연수 몇 년? 6년으로 계산을 하면 나오죠. 네. 철제의 경우에는 경년 감가율이 4.44%. 내용연수가 18해 80%가 18년 동안에 떨어진대. 4.44%. 아예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는 뭐 계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의 감가상각법 1과목 내용에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연 단위로 감가한다. 그래서 1년 미만 월은 무시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재료에 따라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무슨 내용이 많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자, 감가상각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법과 그다음에 설치 시기에 따른 감가상각법이 정해져 있어요. 재료를 기준으로 이렇게 감가상각하래요. 예를 들어 해가림 시설이 동일한 재료로 설치가 됐어요. 이 해가림 시설 전체가 동일한 재료, 즉 목재면 목재, 철재면 철재, 둘 중에 하나로만 재료가 구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법이에요. 제목이. 동일한 재료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목재 해가림 시설이에요. 근데 이만큼의 면적은 같은 목재인데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만큼의 시설은 내용연수입니다. 경과연수가 2년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 동일한 재료로 설치됐지만 자꾸 내용연수라네요. 경과연수가 상이한 재료가 같이 혼재하고 있을 경우에 재료에 따른 똑같은 철제지만 경과연수가 상이한 경우에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하래요? 가장 많이 분포하는 즉 만약에 목재라면 한 1년에 13.33%가 떨어지는데 이런 케이스예요. 3년 경과연수 3년이 가장 많이 분포하잖아요. 곱하기 3 하란 얘기예요.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첫 번째 나오는 거 이 내용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려면 경영감가율, 경과연수가 필요한데 경영감가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금 했고 경과연수? 똑같은 재료인데 경과연수가 이렇게 혼재돼 있어. 그럼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거 면적이 주어지겠죠. 그렇죠?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법 또 나오죠.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농지. 하나의 농지예요. 동일한 농지에 자, 이만큼은 목재고요. 이만큼은 철제래요. 동일한 농지에 상이한 재료가 혼재돼 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막 목재 안에 철제가 일부 섞여 있고 이러면 가입 안 돼요. 가입 안 되고 각각 면적에 따라 정확히 구획되어 있어야 돼요. 목재 예를 들어 뭐 1000제곱미터, 철제 800제곱미터 섞여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재료에 따라 구획되어 있어야 되고 각각의 면적만큼 나누어 가입한다. 나누어 가입한다 이게 뭐예요? 목재 해가림 따로 가입, 별도로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철제 따로 가입. 이해되시죠?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법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밑에 어쩌고저쩌고 막 쓰여져 있는 건 요거를 어떻게 할래? 그 중에 지금 재료에 따른 거 요거 나왔어요. 요거 경과연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료가 아니라 설치 시기에 따른 감가상각이 나옵니다. 설치 시기. 설치 시기? 그것도 경과연수에 관한 거죠 뭐. 여러분 몇 년이나 경과됐지? 언제 설치했지?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지났지? 결국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입 금액을 할 때 하니까 설치부터 가입까지 얼마나 지났지? 이걸 연 단위로 따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설치 시기 그럼 설치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자가 설치 시기를 모르겠네요. 이런 거예요. 설치 시기 거기 보면 첫 번째 계약자의 고지를 기초로 계약자가 고지한 시기를 기초로 언제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연 단위로 따져라. 자, 두 번째 근데 계약자가 모르겠대요. 그러면 뭘로 해라? 인삼의 정식 시기를 기초로 해라. 시기. 계약자가 모르겠네요. 그럼 인삼 언제 정식하셨어요? 그걸 설치 시기로 해서 경과연수를 따지란 얘기예요. 설치부터 지금 가입까지. 요거를 기준으로 무엇으로 할래? 이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설치 시기에 따른 감가상각이 또 하나가 있죠. 구조체를, 즉 목재나 철제 시설을 재활용한 거예요. 재사용하는 경우. 자, 그때는 재활용한 거? 재활용했어도 일단 이거 최초로 언제 설치했어요? 최초 설치 시기. 최초 설치 시기만 알면 되잖아요. 재활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농지에서 설치한 거 말고 이거 최초로 언제 설치됐어요? 최초 설치 시기. 최초 설치 시기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해라.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동그라미 3번, 6번까지 이거 서술형, 괄호 넣기. 여러분 이와 유사한 거 6회 때인가요? 5회 때인가요? 축사 부분에 있어서 왜 보온 덮개 뭐 쇠파이프 조는 50%까지 이거 다 서술형 쓰는 거 나왔었어요.
서술형의 비중이 이번 10회 시험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유력한 거예요, 이거. 또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풀어볼 문제처럼. 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 가장 많이 분포한다. 재료가 섞여 있으면 어떡하지? 설치 시기를 계약자 고지사항이지 인삼의 정식 시기 모르면 재활용한 거야? 그럼 최초 설치 모르겠어? 그럼 최초 구입 그거를 기준으로 몇 년 지났지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얘는 정해져 있잖아요. 경영감가율은. 됐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각각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이 케이스는 뭘까요? 이게 동일한 농지라면 만약 여기 별개의 해가림이라고 돼 있지만 만약에 동일한 농지라면 아까 우리가 초록색 칠판에서 봤던 거하고 어떤 경우죠? 동일한 농지에 재료가 섞여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각각 구획되어 있어야 된다. 각각 별개로 가입해야 된다. 별개의 해가림으로 본다는 얘기인 거죠. 뭐 결론은. 자,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산출하면 되죠. 시가로 하면 됩니다. 일단 목재부터 해볼게요. 1000 곱하기 제곱미터당 2만 원. 제조달가이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13. 목재잖아요. 그쵸? 333 곱하기 경과년수. 자, 경과년수 설치부터 가입까지 연 단위로. 이건 설치가 아예 그냥 탁 못 박혀 있잖아요. 아까처럼 뭐 설치 시기를 인삼의 정식 시기로 할래요. 구조치 재활용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자, 연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헷갈리시면 손으로 세세요. 이렇게. 18년, 19, 20, 21 나머지는 무시. 4개월은 무시. 그렇죠? 3년. 39.99% 0.3999 됐죠? 자, 철제 1,500 시설비 굉장히 튼튼한 거네요. 5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철제니까요. 철제 4.44%죠. 곱하기 설치하에 정해져 있네요. 네. 그럼 몇 년이죠? 19년 8월 20, 21, 20이 안 되죠. 20, 21만 돼요. 2년. 그러면 0.0444 곱하기 2 하면 8.888% 맞죠? 네, 8세개. 절사 요거 적용하면 되겠죠. 네. 자, 경영감가율은 그냥 바로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일단 답 보고요. 경과년수 3년 39.939가 3개, 그다음에 8이 3개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못 푸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두 번째. 목재, 철제, 해가림 시설 각각의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보험료. 시설의 보험료는 뭐다?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얘가 기본이에요. 손해율, 방제시설 이런 거 없습니다. 비가림 시설도 그랬잖아요. 그쵸? 물론 농시 부시는 뭐 종별요율이라든지 또 뭐 있었죠? 단기요율이라든지 뭐 수재특약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조건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5%와 여기 5%와 종별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문제 조건을 아예 제시를 했지만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어도 이런 게 제시가 된다? 해가림 시설 인삼 보험료 부분에도 종별요율, 요율 상대도에 대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가입금액 곱하기 농시 부시처럼요. 부시는 적용 안 하지만 종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으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거 나오면 또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별요율을 적용해서 왜 공식이 없으니까요. 종별요율을 적용해서 보험료 구하게 하려면 굳이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공식이 없어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을 해가림에서 할까요? 농업용 시설물에서 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는 해봅시다. 각각의 보험 가입금액 이제 절사해서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곱하기 종별 해가림 3종
3종이 1.0이죠. 원예 시설 4종이 1.0이었고요. 3종은 100% 이상 120% 사이 내재형 설계 기준. 이건 여러분 이거는 기본 암기 사항이에요. 괄호 넣기도 얼마나 좋아요. 딱딱 떨어지잖아요. 100에서 120 사이 3종이 1.0이더라. 1.0.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허용 적설심 4종하고 5종 같은 경우는 엔드 조건, or 조건은 농업용 시설물하고 동일합니다. 7.9 그다음에 10.5잖아요. 그쵸?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뭐다? 5종이다. 5종이다. 지금 얘가 안 되잖아요. 5종이네요. 5종 시설. 5종 시설. 3종이 1.0이니까 5종이면은 1.2네요. 1.2. 자, 종별효율 암기하시고 암기가 만약에 덜 되셨다 그러면 3종이지. 하나, 둘 밑에 내려오니까 1.1, 1.2 이렇게. 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끝나는데. 자, 목재는 여기서 끝나요. 목재 가입 금액, 지, 종별. 자, 근데 철제는요. 철제 가입 금액, 지, 종별 끝나나요? 자, 요거 들어왔잖아요. 요거. 6년근 임삼재배 해가림 시설 할인율 24년도에 요거 들어왔어요. 근데 포도의 신규 과수원 할인율하고의 차이점 뭐죠? 뭐 조수의 부보장, 호두, 그다음에 만감류의 수확기 동상의 부보장 이거는 할인율 다 없어요. 포도 신규 과수원도 그렇고 이 친구는 할인율 아예 10% 못 박혀 있어요. 출제한다면 제가 제일 좋겠죠. 시설 중에 또 특이하고 철제만 됐죠? 네. 자, 종별률은 이런 조건이 제시되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6년근 인삼재배 주의하시고요. 요것도 뭐지 하시면 안 되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위에 해가림 시설이 하나의 시설이며 이거 지금 깨끗이 할게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의 시설이래요. 그러니까 2,500제곱미터가 저 다 더한 게 하나의 시설이래요. 하나의 시설. 그리고 재료는 모두 목재로 가정하며 목재면 경륜감가율 13.33% 적용하라는 얘기네요. 네.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2,500 곱하기 2만 원. 시가평가니까 감가를 해야 되는데 1 마이너스 감가. 자, 1년에 13.33% 경관연수 적용해야 되겠네요. 경관연수. 자, 2,500이 전부 목재인데 아까 위에는 경관연수가 3년, 여긴 경관연수가 2년. 이렇게 다르네요.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거. 얘 지금 목재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2,500 농지에 동일한 재료 경관연수가 상위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거. 경관연수 2년 적용하면 되죠. 2년. 그러면 0.2666. 됐죠? 네. 응용 문제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여기 있죠. 여기 해가림시설 감가상각 요거. 저는 요 부분 요거 문제 풀이에 필요한 부분만 딱 따놨지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다른 거로 응용해서 풀이 가능합니다. 네. 제 과거에 모의고사에 요거 막 섞어서 문제 내면은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딱 기준 잡으세요. 요거 설치 시기 아니면 요거 재료 뭘 묻는 거구나. 넷 중에 어떤 케이스구나. 됐죠? 네. 결과적으로는 경관연수 묻는 거예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자, 이러면 우리는 또 시설 4단계 들어가야 되겠죠? 해가림 시설 4단계 지금 가입 금액 했어요. 해가림 시설은 기본적으로 시가평가, 그다음에 일부 보험 가능하니까 비례보상, 가입 금액 지금까지 실컷 했어요. 자, 그다음에 가액. 이제 가액을 계산을 해야죠. 계산하든 확인하든 조건이 제시가 돼 있나. 왜요? 2단계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건 뭐예요? 일부 보험인가
해가림하고 축사는 일부 보험이 인정이 된다고요. 발생한다고요. 물론 해가림은 좀 그래요. 좀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얘네들을 다 시가로 하래잖아요. 시가로 하고 일단은 문제풀이 팁을 먼저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하려면 가액을 계산하시고 계산기 두들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동시에 뭐 한다? 가액 곱하기 20%를 해놓는다. 왜요? 손해 결정하잖아요. 해가림은. 축사는 2단계에서 가액의 80%를 계산을 해야 일부 보험 여부가 판단이 되죠. 계산기 다시 안 하시려면은 그냥 하는 김에 해놓는 거예요. 이거 얼만큼 우리 매뉴얼화 돼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진짜 문제 하나 더 풀고 덜 풀고가 결정이 돼요. 자, 일단 요거. 자, 그러면 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마이너스 감가를 해야 돼요. 제주달가액에 가입금액 가액. 자, 감가는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경년 감가율 곱하기 경과 연수. 자, 가입금액의 경우에는 설치부터 지금 가입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입까지 연단위.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설치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고요. 재료에 따라, 그다음에 설치 시기에 따라. 자, 이번에는 그럼 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한 연수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려워요? 일단은 설치부터 지금 시점까지잖아요. 가액을 우리가 언제 가액은 우리는 사실 보험금을 구해야 되니까 사고 시점에 보험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조사하는 시점에 가입하는 시점에도 가액을 계산해서 그걸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치예요. 그렇죠? 지금 시점, 사고 난 시점, 사고. 이것도 연 단위로. 자, 이게 가입금액이고 이게 가액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네. 자, 그런데 물론 뭐 손해액의 경우에는 가액의 일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거 경과연수 하는 거예요. 가액이든 손해액이든 경과연수는 설치부터 사고가 기본이에요. 기본. 가액이든 손해액이든. 가액, 그다음에 손해액. 근데 해가림은 여기 조금 시끌시끌해요. 이제 시끌시끌한 게 좀 이렇게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얘를 설치부터 사고로 하는 게 맞나? 보험 가액 얘기하는 거예요. 가입금액 말고 가액, 손해액. 아니면 설치부터 그냥 가입으로 해야 되나? 이 둘 중에 시끌시끌 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하고. 왜요? 아니 지금 사고 난 시점에 조사하니까 설치부터 사고여야 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해가림시설 농금원 이론서 1과목 부분에 보시면 해가림시설 감가상각법 보험 가입금액 결정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기간 내 동일하다. 가입금액은 가입기간 내 동일하다는 당연해요. 가입한 다음에 가입금액을 또 계속 하지 않잖아요. 가입금액 가입할 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가상각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제 기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네. 물론 해당 내용이 해가림시설 보험 가입금액 산정 방법의 하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 금액은 이렇게 하잖아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그죠? 당연하죠. 근데 왜 굳이? 당연한 얘긴데 다른 시설에는 없는데 이게 왜 있을까요? 근데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농금원에 질문을 하셨어요. 자, 농금원에 질문을 했더니 농금원 씨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재보험 사업자한테 물어본 결과 농금원은 사실 지금은 답도 안 하지만 과거에는 답을 할 때 항상 NH한테 물어봐서 이제 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기재를 해줍니다. 네. 물어본 결과 해가림 시설은 기평가 보험이래요. 기평가
가입 시점에 보험 가액을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가입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기평가는 가입 금액 이퀄 가액이에요. 이게 기평가잖아요. 미리 평가한다. 이거 이제 하는 이유는 사고 시점에 언제 다시 산정하고 막 그러냐. 신속한 손해사정을 위해서 또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협의평가. 어쨌든 가입 이퀄 가액이에요. 농구먼 답이 기평가 보험이다. 여러분 가입 이퀄 가액이다? 두 개의 금액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두 개의 금액이 같다? 경련 감가율 이건 뭐 당연히 목재 아니면 철제니까 같을 거고 경과년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기평가다 두 개가 같다. 두 개가 같다? 제조달가액 같을 것이고 감가상각이 같다. 감가상각이 같다? 경과년수가 같다. 경과년수가 같다? 이거잖아요. 설치부터 가입으로 해라. 이 얘기잖아요. 가입 시점에 가액을 평가하는 거니까 기평가 보험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해가림 시설은 기평가 보험이고 결과적으로 설치부터 가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경과년수를 이거를 이해되시죠? 두 번째 농구먼 씨가 답 말한 게 기평가 보험이고요. 감가상각은 가입 금액과 가액이 동일합니다. 이거 한 번 더 그냥 꽝꽝 못 박아준 거죠, 이거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해가림은 이거구나. 사고 발생했을 때에도 손해액에도 설치부터 가입 경과년수 하는구나. 기평가 보험이라니까. 사실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 이러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기평가 보험인데 어떻게 일부 보험이 생겨요? 가입 이퀄 가액인데. 일부는 가입이 가액의 일부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기평가 보험이라 해도 우리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 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물가가 상승하거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일부 보험이 되거나 초과 보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기평가, 진짜 현장에선 기평가예요. 해가림 시설. 진짜로 기평가지만 이론적으로 발생,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의미. 됐죠? 그리고 기평가가 아니다 만약에 이건 이제 논외지만 그냥 시가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경과년수가 증가하잖아요. 감가상각이 많이 돼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일부가 아니라 초과보험이 되기 쉽겠죠. 네, 이건 이론적이다. 하지만 해가림 시설 참 좋아해요. 출제위원들이. 네, 이론적이다. 네, 우리는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근데 2, 3년 정도 전에 농구먼 이론서 2과목에 이런 문구가 들어왔어요. 손해액은 가액이 일부니까요. 우리 시설 아주 기초 첫 시간에 했습니다.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게 뭐예요? 손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하래요. 그럼 경과년수를 설치부터 사고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다른 시가 보상처럼. 이해되시죠?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감가를.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설치부터 사고를. 그럼 안 맞잖아요. 농구먼이랑 2, 3년 전에 들어온 농구먼 이론서랑 안 맞잖아요. 그쵸? 자, 이게 들어왔어요. 자, 그때부터 그럼 그렇지. 이거 농구먼이 이거 잘못 말한 거야, 이거. 그냥 축사하듯이 가입 금액은 설치부터 가입, 보험가액, 손해액은 설치부터 사고. 그때부터 많은 문제집들이 이렇게 축사하고 똑같이 보험가액, 손해액은 설치부터 사고로 경과년수를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조사 방법을 한번 보실래요? 해가림 시설 조사 방법? 거기 보면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아니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하라면서요. 근데 또 여기는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감가를 적용해서 손해액을 계산하래요. 안 맞죠? 안 맞죠. 엉망입니다. 자, 정리. 어떻게 하라고, 그쵸? 농금한 말이 맞아요, 일단. 실무에서는 기평가 보험이고 일부 보험 발생할 수도 없지만 이건 이론적인 거고, 기평가 보험이면 설치부터 가입 금액이든 보험 가액이든 손해액이든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이 왜 들어왔나 봤더니 헷갈리면 시가평가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가 상식이니까 이 과목에 보험금 계산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조사 방법에는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미쳐. 이거예요.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자, 얘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설치부터 사고. 얘는 정해져 있는 시설비.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시가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기평가한 걸로. 자,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동안에 이 문장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실무에서도 실제로 기평가라 하니까 가입금액도 가액도 손해액도 설치부터 가입으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시중에 이제 서점도 가고 그러면 많은 문제집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점점 글쎄요, 꽤 높은 퍼센티지로 농금원 답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농금원 답보단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 모르겠어. 요건 모르겠어. 이거는 정해져 있고 얘만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즉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설치부터 사고를 기준으로 이렇게 할래.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차 제가 보고 있는데 정리. 농금원 이제 몰라. 답도 안 하니까 이건 빼고 1과목에 내는 건 그냥 뭐 가입금액 거라고 보고 자, 2과목에 있는 거 보험금 산정에 있는 거 이것만 기준으로 가액과 손해액은 설치부터 사고로 할래. 축사처럼. 요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몰라. 이론서 자체의 시설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재물보험이나 화재보험 내용이 싹 빠지고 그냥 이런 것만 들어와 있으니 해가림이 기평가라는 내용도 없이 이렇게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선 유난히 내용이 안 맞는 게 많고 뭐 비용 손해에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중복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게 많아요.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많아요. 저는 그동안 둘 다 이거로 했지만 뭐 저 혼자 독야청청 이것만 유지할 수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축사처럼 이 과목 가액과 손해액은 이거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10회 때부터는 문제를 요거로 합니다. 가입금액은 설치 가액과 손해액은 설치부터 사고를 기준으로 경과년수를 적용해서 합니다. 뭐가 맞냐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냥 추세가 기본 원리로. 저도 추세를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농금원 답을 기준으로 하시든 이걸 기준으로 하시든 출제위원이 뭘 기준으로 출제할지 몰라요. 출제위원이 해가림 시설 기평까지 알고 계시는 분은 이걸 기준으로 출제하실 수도 있고 의외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시설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은 그냥 기본 원리를 기준으로 출제하실 수도 있고 물론 나중에 시끄러워지겠지만 라는 답을 쓸 때 결정하시고 무엇을 근거로 한다. 농금원의 해가림 시설은 기평가 보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산정했음. 이 과목 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든가 서술형 시험에 이점을 살리세요. 진짜 제 회원님 중에 하나가 작년이었나요? 해가림 시설 단위 면적당 시설비 이거 암기해서 풀이하는 문제 나오셨을 때 이거 암기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난 10,000원 대입해서 풀고 10,000원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득점하셨어요. 됐죠? 네. 자, 이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해야 되는데 이제 1단계 이렇게 말이 많았네. 자, 1단계 가액. 자, 2단계 손해액. 뭐 시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3단계 이제 목적물 보험금 구해야 되겠죠? 목적물 보험금 어떻게 하죠?
이제부터 손잡이 나오잖아요. 손잡이가 손해액을 자기 부담금 차감해서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해서 다시 쓸게요. 자, 우리 일단 일부 보험 기준으로 하시고 전부나 초과 보험일 땐 비례에다가 곱하기 1 적용하시면 되죠.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차감한 것을 비례 보상. 그럼 어떻게 되죠? 해가림 손자비가. 해손자비가. 자, 얘는 일부 보험이에요. 근데 뭐 전부 보험, 초과 보험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부 보험인 경우에는 전부는 무조건 한도가 가입이에요.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한 것을 가입금액 한도로.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요.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한 것을 작은 거 가액 한도로. 곱하기 1 이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목적물 보험금입니다. 손잡이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비용 손해. 비용 손해에서 주의하실 거는 일단 잔재비. 첫 번째 제시된 잔재비와 손해액의 10% 비교했죠? 잘랐죠? 자, 계산해야죠? 잔재비도 계산해야 돼요. 자, 계산한다 뭐라고요? 자기 비례예요. 축사하고 가축 빼놓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자기 결정된 값에서 자기. 그리고 이걸 비례하면 되는 거예요. 비례. 가액분의 가입금액. 이게 잔재비 계산. 자, 두 번째. 항목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계산된 잔재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그쵸? 가장 중요한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과 계산된 잔재비는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두 번째 비용 손해. 손방비 있죠? 손방비, 손대잔. 자, 해가림 시설만 유일하게 손방비 20만 원 한도입니다. 20만 원 한도. 손대잔. 해가림 시설도 손대잔에서 자기를 차감하라 마라 안 정해져 있죠? 비가림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차감하실 분은 차감하시고 최대 100만 원 남은 한도 내. 목적물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자기 부담금 한도 내. 안 하실 분들은 저처럼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비례.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는 전액.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죠. 일반적인 거 뭐 특별한 거는 손대잔 20만 원 한도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례를 적용한다가 우리 지금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해가림 시설만의 특이점. 중요한 거. 일단 손해액이 있죠. 손해액 시가. 그쵸? 시가인데 무조건 시가가 아니라 중앙가, 제조달가액 피해액, 제피의 1 마이너스 감가한 시가 피해액. 뭐 이론서에서는 감가 후 피해액이라 돼 있죠. 그다음에 보험가액의 20% 중에 가운데 값을, 위치가 가운데 아니죠. 네. 숫자, 금액이 가운데 값을 손해액으로 결정을 하죠. 이 내용도 기본 강의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이 단계에서 가액의 20%를 먼저 결정해 놨잖아요. 계산해 놨잖아요. 그쵸? 네. 가액의 20%도 피해가 없다. 그러면 제조달가액 다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이건 이제 재물보험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재물화재를 공부하시면 시설 참 편하신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특징. 해가림만의 특징. 자기. 손해액의 10% 맞죠? 이제 위아래 한도가 위에는 똑같은데 여기 10만 원이죠.
얘는 구조체 피복지 이런 거 없어요. 피복지 단독사고 올 때 10부터 30이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화재도 차감한다. 화재를 주계약에서 보상하잖아요. 보상하는 손해도 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비가림 농시랑 다른 거 화재 때문에 다르다. 비가림 농시에 화재 특이하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해가림은 주계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가 이제 차이점입니다. 빨간색 있는 거, 빨간색.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해가림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보험가액 절사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되어 있는 거 없어요. 조건에 제시된 대로. 그다음에 보험금 비용 손해는 원 단위 미만 버림. 퍼센트는 셋째짜리 반올림. 자, 가입 금액이 제시가 돼 있어요. 네, 이 과목은 제시돼야죠. 실제 경작 칸수. 해가림은 무조건 칸 넓이부터더라. 칸 넓이가 얼마예요? 2 곱하기 2니까 4제곱미터. 그러면 실제 경작 면적 4,000 됐죠? 피해 칸수는 400이니까 1600제곱미터. 우리는 면적당이잖아요. 면적당 시설비니까. 설치제로 목재 경련 13.33%. 이게 없어도 그렇죠. 가입 금액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험 가액 1단계의 가입 금액 가액, 2단계의 손해액, 가액하고 손해액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가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해가림부터는. 2단계에서 가입과 가액을 통해서 비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 시설비 있고요. 그럼 뭐 가입 가액으로 계산해야 되는구나. 자, 좋아요. 조건은 딱 이 정도니까 가입 있으니까 가액부터 계산해 볼게요. 가액 4,000제곱미터. 시설비가 10,000원. 감가해야죠.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13.33%의 자, 경과년수 설치부터 그동안은 제가 가입을 했다고요. 농구본의 답 기평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는 이 과목의 보험금 산정 그 기준 저도 추세를 따라서 설치부터 사고로 연단위.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1년이네요. 1개월 연 미만 무시. 그럼 1년 하면 0.1333. 설치부터 가입 1년이 안 되니까 이거는 거의 가입 금액은 제조달가액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네. 그럼 이게 또 문제가 약간 안 맞네요. 네. 4,000에 10,000원이면은 4,000만 원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 조건이 조금 실수 있네요. 네. 그냥 2,000만 원으로 보고 할게요. 제시된 대로. 자, 가액 그럼 계산해 볼까요? 4,000 곱하기 10,000원 1 마이너스 0.1333 34 6 60 000 34 6 60,000원 보험가액. 제가 조금 전에 문제 조건 잘못됐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왜냐면 제가 요거를 바꾸느라고 요거를 못 바꾼 거예요. 1년이 안 되잖아요. 경과년수가 없는 거예요. 경과년수가 없으면 제주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제주달가액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0원에서 4,000제곱미터기 10,000원에서 4,000만 원이 가입 금액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건을 일부 보험 억지로 만드느라고 잘못했다고요. 어쨌든 제시된 대로. 네. 자, 우리는 2단계에서 뭐 해놔야 된다고요? 20%를 먼저 계산해 놓자. 34 660 000 6932 000 20% 6932 000 보험가액의 20%. 네. 자, 1단계 끝났어요. 그럼 2단계 손해액 구해야 되겠죠? 손해액. 2단계 손해액. 피해 면적 1,600 곱하기 시설비. 사실 시설비를 줄이려 해도 아까 말씀드린 조사 방법에 기평가한 제조달가이기 때문에 얘를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고 싶어도 가입 금액 대비해서 여기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은 가액할 때랑 똑같죠. 0.1333. 원래는 얘가 곧 손해액이 돼야 되는데 해가림 시설은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20%가 안 되면 감가를 적용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고 일단. 네. 1600만 곱하기 1 마이너스 0. 다시요. 저 또 손가락 실수했네요. 1600 곱하기 1 만원. 그러면 제조달 피해액이 1600만 원. 자, 감가 피해액이 13867,200 13867,200. 아까 보험가액이 20% 6932000 여기 중앙값이 손해액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주달 해놓고 써놓고 감가 적용하고 이게 제일 속 편하죠. 제주달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를 초과하나 마나 막 이걸 따지시기보다 깔끔하게 셌다고 해서 그냥 가운데 값. 그럼 얘가 되겠죠? 얘가 결국 시가 피해액이죠. 시가 피해액, 감가 피해액, 시가 피해액 13867,200원이 손해, 말 그대로 시가. 자, 세 번째 목적물 보험금 구해야 되겠죠. 훼손자비가 일부 보험인가요? 2천만 원인데 가액이니까 2단계에서 일부 보험은 여러분 판단됐어요. 그러면 손해액을 13867,200 자기 부담을 차감해서 자기 얼마예요? 이거 보나마나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손해액이 10% 100을 초과하니까요. 100만 원. 얘는 사고당해요. 얘는 단지 형성 안 됩니다. 네.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한 것을 비례해야 되겠죠. 비례 보험가액 3,466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가입금액 한도로 2천만 원. 자, 이게 목적물 보험금이에요. 결과값. 네. 자, 일단 목적물 보험금까지 한번 보고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보험가액 34660,000. 아이고. 자, 손해 결정 단계를 여러분 그냥 보험가 20% 초과 미만 뭐 따지시지 말고 셋 다 구하세요. 문제 풀이할 때 언제 그걸 딱 저기해요. 가운데 값. 자기 부담금은 보나마나 뭐 100만 원이니까 풀이 생략하시고 하면 7424812. 좀 다 지울게요, 여러분. 자, 보험금, 목적물 보험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아까 비용 손해 있었죠? 비용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의 10% 잘라지겠네요, 한도. 네. 나왔고, 손해 방지 비용. 20만 원이지 뭐. 그쵸?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 또 다 씌웠네요. 잔존물 제거 비용. 4번. 항목.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장 중요한 거 손해액의 10%와 잔존물 제거 비용 하면 손해액의 10%. 아까 손해액이 얼마였죠? 13867,200의 10%니까 1386720 1386720원 한도한 거예요. 이제 계산해야죠. 계산은 자기 비례. 근데 자기는 목적물 보험금에서 100만 원을 다 차감해서 이 사고에선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러면 1386720 자기 없고요. 없고 비례해야죠. 자기 비례. 3,466만 원 가액분의 가입금액. 됐죠? 계산값. 목적물 보험금 더하기 얘가 가입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도 비교하시고. 자,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좀 뭐 대위권 뭐 이런 거 없지만 손방비. 굳이 풀이 과정을 쓴다면 20만 원과 30만 원. 근데 이거는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되겠죠? 20만 원 그냥 자르시는 거 잊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만 원을 비례. 3466 2000. 근데 만약에 나는 비가림, 해가림은 자기 차감하겠다. 그럼 여기서 한도 내 남은 거에서 차감하고 그 차감한 걸 비례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곱하기 비례.
자기 먼저 하고 비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추가 비용 손해. 풀이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건 되도록 줄이세요. 자, 됐죠? 근데 우리 한 줄 풀이 먼저 보자고요. 한 줄 풀이. 4단계 다 이해하신 분들은 한 줄 풀이 하시는 거예요. 4단계. 이래야 풀이 과정이 좀 줄어드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까 손해액이잖아요. 손해액. 결정된 손해액. 손해액의 10%로 자른 잔재비. 됐죠? 얘는 뭐예요? 총자기, 총자기. 해가림, 손해액, 자기, 비례, 가입금액 한도로 해손자 비가인데 해손자 비 가입금액 어디 있냐고요? 지금 목적물 보험금이 이 안에 녹혀져 있다고요. 이 안에 녹혀져 있다고요.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 보상한 거잖아요. 요거 지금 잔재비를 업계 치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뺀 것을 비례 보상한 거잖아요. 가입금액을 한도로요? 액수 보시면 나오잖아요. 아니, 손해액이 이건데 가입금액이 2,000이고. 다시 해가림.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자기 부담 빼서 비례 보상한 거예요. 그럼 해손자 비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일단 한 줄 풀이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방비 이렇게 한 줄 풀이 많이 익숙하시면 하시고 여러분 우리 중복보험까지 해야 돼가지고 조금 강의 시간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잠깐 끊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하세요. 비가림, 해가림, 그다음에 농시, 그다음에 가축.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해손자 비가, 비손자가, 그다음에 가축도 가손비 가자 이렇게 하지만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한도 비교, 즉 가입금액, 가액 요거 사실상 무의미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가액, 보험 가액이 1,000만 원. 전손이에요. 전손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전손. 첫 번째, 전부보험이에요. 전부보험은 가입이 얼마란 얘기예요? 가입 이퀄 가액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그냥 화재 사고라 칠게요. 화재 사고 영원이라 치고 비가림 화재라 쳐요. 해가림은 다 저기 차감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보험이니까 손해액 자기 없고 전부 가입금액 한도로 전부니까 가입이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한도 비교할 필요 없죠. 네. 두 번째 초과보험 할게요. 초과 가액을 초과해서 들었어요. 가입을 1,200 할게요. 그러면 손해 전손이니까 초과 작은 거 한도죠. 가액 한도 비교 필요 없죠. 자, 세 번째 일부 보험 해볼까요? 가입을 지금 가액이 1,000에 일부 800만 원 가입했다 칠게요. 일부 보험일 때 손해 전손이잖아요. 자기 없다 치고 비례보상 비가림 비례하지 않지만 지금 일반적인 걸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걸. 네. 비례보상 가액분의 가입 1,000분의 가입 800 일부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계속 해손자 비가 비손자가 시손자가 하지만 가입금액 가액 한도 공식처럼 하자는 거지. 왜 농구본 이런 서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에서 자기를 차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한 줄 풀이 할 때 여기 해가림 손해액을 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 차감해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해서 비례해야 되는데 가입금액이 없네.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따진다 해도 해가림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해서 100만 원 차감해서 그거를 가입금액 한도에서 비례했구나.
X 보고 나오는 거고.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왜 여기 축사는 어디 갔냐고요? 축사는 아니에요. 축사는 따져야 돼요. 왜요? 가액 80%잖아요. 축사 뭐 다음 시간에 조금 강의 시간 줄이려면 지금 해볼까요? 축사로 볼게요. 축사. 일부 보험 한번 볼게요. 축사예요 지금. 가입을 700 해볼게요. 700.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축사 가입 금액 700. 가액의 80%를 기준으로 일부 보험을 계산하잖아요. 80% 800만 원. 800만 원보다 적네요. 적게 가입했네요. 일부 보험. 어떻게 되나 볼까요? 전손. 일부 보험의 기준을 가액의 80%를 한다는 얘기지. 전손이면 보험 가액 자체가 다 손해난 건 맞아요. 손해. 비례할 때 분모의 가액의 80% 가입 금액 한도로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해 보실까요? 1000 곱하기 7 나누기 8 875만 원 나오네요. 한도 걸리잖아요. 일부 보험일 때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손했으니까 비례 보상인데 여기 80%가 오기 때문에 축사는 체크해야 돼요. 우리 지금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주의할 거랑 팁. 그러니까 해가림, 비가림, 농시, 가축에서는요. 한 줄 풀이 하면서 여기 가입 금액이 어디 있지? 이거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엔 중복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보험 또 우리 정리 한번 해봐야죠. 네. 여러분 중복보험은 실제로 문제 출제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거 되게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함을 위해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복보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죠. 중복보험 하나는 손해액 비례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중복보험이 뭔가요? 중복보험. 첫째, 동일한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은 다 구분하시죠? 동일한 보험의 목적, 동일한 시설.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자가 같다고요. 보험금 받는 사람이 같다고요. 그런 수개의 계약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보험회사, 저 보험회사, 피보험자가 같게 보험 기간이 일부라도 중첩돼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사고 보장해야 되고요. 자조화로 인한 무슨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하래요. 그게 손해액 비례 배분하는 거. 첫 번째, 손해액을 비례 배분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자, A사, B사하고 이런 중복보험을 가입을 했대요. 그때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A사랑 계약자랑 맺은 거, B사랑 계약자랑 맺은 게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동일하대요. 계산 방법이. 그때는 심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손해액을 A사 보험 가입 금액, B사 보험 가입 금액, 즉 가입 금액 합계분에 우리 거기 보면 그냥 보험 금액이라 돼 있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금이 아니고 가입한 금액을 원래 보험금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차감하고 비례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이 달라지는 거죠. 비용 손해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가입 금액 합계분의 A사의 가입 금액. 그럼 A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B사의 가입 금액. B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자, 두 번째. A, B사가 각각 계약자하고 맺은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 이걸 뭐 이위 계약, 이종 계약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르다. 똑같아요. 손해액을 비례 배분해요. 뭘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죠? 이때는
독립책임액이라는 고급진 용어로 표현하지만 A, B사가 각각 맺은 계약대로 다르대잖아요. 각각의 계산 방법대로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보험금이 독립책임액이에요. A사의 보험금. 그럼 A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B사의 보험금. 자, 이게 중복보험의 한 가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중복보험인데 중복보험 중에 하나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리고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 그쵸? 네. 이것도 한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자, 중복보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 해가림, 축사, 가축, 소, 도체 특약. 중복보험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농구본 이론서에 그중에 중복보험 중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서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 이거는 해가림하고 소, 도체 특약에는 없어요. 우리 농구본 이론서에. 그럼 얘네 이거 해당 안 되나 봐요? 아니에요. 해당돼요. 약관에 다 있어요. 약관에 다 있어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해가림이나 소도체 특약에서는 못 나오겠죠. 또 소도체 특약에 막 중복보험이 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액 제시되고 각사의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똑같아요, 여러분. 이름만 소도체 특약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본은 이거고 기본은 나중에 할 이거예요. 이번 시간엔 이걸 할 텐데 이거 뭐 1번 뭐 어렵지 않죠. 1번은 이거 5점짜리 문제도 안 돼요. 네. 자, 그럼 2번은요? 2번은 1번에 비해서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왜요? 각사의 보험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A하고 계약자가 매준 보험금, B하고 계약자가 매준 보험금. 보험금들을 각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해서 그 합계분의 그 보험금.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손해액을 배분했어요. 손해액을. 근데 계산된 게 이게 보험금인가요? 아니면 그냥 분담된 손해액인가요? 1번 보험금이다. 2번 손해액이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별표 8에 정리되어 있죠. 별표 8. 이렇게 계산하라고. 이거 보험금이에요. 지급보험금 이렇게 계산하래요. 보험금이에요. 보험금이에요. 단 뭐만 빼고? 가축 빼고. 가축은요. 이렇게 비례 별표 8과 같이 자 다시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 해가림, 축사 그리고 농구먼 이론서의 소도체 특약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뭐 중복보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쭉 설명하고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동일한 경우 별표 8과 같이 계산한다. 별표 8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보험을 끝. 근데 가축은요. 별표 8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를 차감한다. 차이점 아시겠죠? 일단 궁금한 거 자기 차감하라니까 또 어떻게 차감하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계산된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가축 자기 부담 비율이 10%래요. 50만 원. 별거 아니에요.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자기를 곱한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에요. 중복보험 중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게. 됐죠? 자기 차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만? 가축만. 나머진 저 여기가 없어요. 그럼 또 궁금하시죠? 어라, 가축 밑에 축사 부문이 있고 가축 밑에 소, 도체 특약도 있는데 그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축재해보험 전체의 그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축사하고 소, 도체도 자기를 차감해야 돼요. 근데 축사는 약관에도 이론서에도 자기를 차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냥 별표 8과 같이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
축사는 뭐 문제 없어요. 약관하고 이론서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소 도체는요. 별표 8과 같이 계산한다. 이론서. 약관 별표 8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를 차감한다. 엉망이죠. 네. 그런 데서는 문제 나올 수가 없다. 차라리 농금원 이론서 앞에 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문구가 없다면 모를까요? 그렇죠? 이거 끝까지 가면 네. 행정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네. 어쨌든 가장 큰 거 가축 자기를 차감하라 그러는데 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차감한다. 가축만. 나머지는 이론서 기준대로 해야죠. 뭐 이론서 기준대로. 소 도체도 나오면 그냥 이론서 기준대로 해야죠. 별표 8에 따라 계산한다. 지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끝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자, 동일한 해가림 시설을 대상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 시설이 나왔는지 아니면 특정 시설을 언급하지 않고 그건 다음 강의 문제 풀어볼게요. 나왔는지. 특정 시설이 나왔다. 왜요? 그게 왜요? 계산 방법이 다르다면 각 사와 계약자의 독립 책임액, 보험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독립 책임액, 훼손자 비가. 비가림 비손자가 일부 보험 없이. 근데 여기 아마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일반적인 원칙대로.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계산 방법이 다르대요. 뭐 해가림 시설인데. 각 사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사고 당시 보험가, 아까 제가 중복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놓쳤네요. 각사 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해야죠.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 이득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보험의 목적, 계약의 목적, 보험기간 중첩되고 동일한 사고를 보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가입금액의 합계가 가액을 초과해야 된다. 가액 3,000, 가입금액의 합계가 이게 얼마야? 5,500, 7,500 초과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사 계약자의 보험금 어떻게 돼요? 독립책임액. 해가림이니까 손해액. 자기 보나마나 100, 2,000, 3,000 비례. 가입. 자, B사의 독립책임액 1,500, 훼손자비가 100. 또 지금 여기 왜 100이에요? 자기부담금 한도, 손해액 10%의 한도. 비례 3,000분의 2,500. 가입금액 한도. 저 미니멈을 다 빼먹었네요. 자, C사. 전부보험이네요. 네. 전부보험. 아이고, 손해액을 자기 차감해서 가입금액 한도로 됐죠? 자, 1, 2, 3 각각 계산해서 소수점 처리해서 다 합계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3,500만 원. 자, 그럼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1,500만 원 곱하기 3,500만 원 분의 9, 333. 자, 이 계산값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가림, 비가림, 농업용시설물, 축사, 이론서 기준으로 소도체 여기서 끝난다고요. 근데 만약에 가축이에요, 이게. 돼지로 나오든 소로 나오든 가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부담 비율 10%? 400 곱하기 10% 마이너스 40만 원. 360만 원. 끝. 문제 자체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기할 정도로 네. 지금 우리 중복보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독립책임액을 구하는 단계가 하나가 더 있구나. 만약에 어떤 시설이 제시가 됐다?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하자. 물론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해가림이라고 해도 훼손자 비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 편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이 우리가 배운 시설이 언급됐다? 그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강의 한번 볼게요. 자, 차이점 가축하고 나머지의 차이점.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축사하고 중복보험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